그동안 고령층은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우선 네. 고령층을 위한 전용 앱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전용 앱은 큰 글씨를 사용하고 또 메뉴는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전용 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그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앱 같은 것 말고 금융 상품 차원의 변화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온라인 특판 상품을 제공할 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면서 연 1.5% 금리를 지원하는 월급 통장을 만 38세 이하만 만들 수 있다거나 연 5% 금리의 특판 적금 가입을 모바일 뱅킹으로만 가입을 받는 등 결과적으로는 고령자들을 차별하게 되는 금융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연령별 상품 취급 실적을 해마다 공개하고 또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이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령자에게 딱 맞춰서 출시되는 상품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고령 세대 맞춤형 금융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후견 지원 신탁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고령자의 노후 자산을 관리해 주다가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해지면 의료비나 생활비 처리까지 대신 해주게 되는 상품입니다. 고령자가 고액을 결제할 경우에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도 출시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피해가 많았던 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이 고령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요? 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그러니까 DLF 사태 피해자의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핵심 내용을 간소화해서 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 설명서가 도입됩니다. 또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중 제재를 하거나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관심이 큰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정청에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급 방식이 1차 때랑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이낙연 의원이 여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곧 열리게 될 당정청 회의에서 그 논의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거론이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피해 정도와는 관련성이 높지가 않고 또 고가주택 등의 자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 수급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로 선별해서 지급할지 논의가 늦어지면 소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 뒤에 어려운 사람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2차 때는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